자, 어쨌든 이번에 이틀 사흘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 운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면서 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러면서 제일 먼저 양문석 후보가 공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양문석 후보의 공격 논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제일 컸고,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또 보수 언론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하고, 내용을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판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미 FTA를. 그런데 양문석이 거칠게 말을 하거나 표현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훼손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되게 치사한 게 양문석 박사가 지금 국회의원 나온 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 한 번은 좀 약간 좀 유리한 것에서 하지만 계속해서 경남에서 제일 힘든 데서 여러 번 통영에서 두 나갔다가 번, 떨어졌고, 경남도지사 한 번. 나갔고, 그때 사실 이 발언은 그때도 다 있었던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저는 발목 잡고 자꾸 공격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예.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의원님들 전부 다 옷 벗어야 돼요. 지금 본인들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뭐 욕했던 사람들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모든 게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비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 공산당이 독재하는 국가도 아니고 지금 무슨 윤석열 당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꽤 시간이 옳지 않다고 봐요. 흘렀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추진했던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포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름을 다 거론하기 어렵지만 뭐 우리 단톡방 이런 데 올라오는 과거의 발언들 보니까요, 수십 명이 아니라 거의 단 것 같아요. 다 노무현 그랬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은 비판의 강도,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 한미 FTA,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정서적으로 저도 똑같이 정말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뭐 노사모 이런 거 저는 현직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그다음에 그분이 가진 좋은 뜻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것은 왜 그리 나라가 시끄러운지, 왜 이라크 파병 이거를 미국 시킨 대로 하느냐, 한미 FTA 이거 하면 우리 농업 다 죽는다 이러면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문석의 문제만 가지고 노무현 정신을 훼손한다? 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로 지금도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의 수위로 그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쪽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원 배제돼야 될 그렇죠, 수준일 그렇죠. 것이고요. 그 양문석 그 후보님이 경남도지사 선거 나갈 때 이 사람 반드시 당선시키려 옆에서 선거운동하고 직접 무대까지 올라간 분이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노무현 수사받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시민사회운동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고요. 하나는 민주당 안에 안팎에서 아유 노무현 때문에 대선도 지고 총선도 지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비난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 친노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도 공격받으니까 우린 패족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패족이라고까지 공격받고 그걸 지적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와서는 노무현 최고, 그래서 양문석 같은 발언한 사람은 아웃. 근데 선거를 진짜 험지 3번 나왔을 때 한 번도 문제 제기 안 했거든요. 오히려 고성통영에서 2번 떨어지고 경남도에서 나와서 너무 고생한다고 응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친노가 이제 이번에 공격하는 거 보니까 친노 중에 친문들이 앞장서서 하던데, 일부 친문이겠지만 이분이 주로 나올 때가 다 문재인 정부 전후에서입니다. 친문인사예요, 양문석 박사님 기본적으로. 그래서 분류가. 근데 같은 친문일 때 가만히 있다가 전해철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좌장급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양문석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과 내용이 모두 불순하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양문석 박사님이 이제 앞으로는, 아까 유시민 작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유 뭐 사과 한마디 하고 앞으로는 더 균형 있는 발언하고 또 이제 직업 정치인 됐으니까 표현은 조심하겠다면 그러면 끝날 일이란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 정서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양문석 박사가
이제 김해 봉화마을에 가서 대통령 이제 묘지 앞에서 저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분을 잘 알잖아요. 저분이 사심이 매우 적고요. 공적 의식 강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잔수 안 부리고, 목소리 좀 크고 거칠다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단점이 없어요. 그리고 경남에서 3번이나 저 나와서 선거운동 비용이 없어. 법정 선거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걸 정말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데 그 돈을 빌려줬던 한 정치인이 저한테 야, 문석이 이렇게 경남도지사 자기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런 말을 거칠게 했다는 것 때문에 야, 지금 저렇게 예. 사과까지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선례다, 이것도. 예. 이게 인간 노면이 아닌 노무현 정권, 예. 국정 책임지는 정권을 어른도 그 당시 정책실장이었을 거예요. 시민사회의 인사로서 비판한 거 가지고 16년이 지나서 사과를 시킨다. 예.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 정도 되는 사람 보면은 저 아주 안 좋게 볼 겁니다. 저는 들어갔을 때.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또 실망한 사람 우리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존경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존중하기도 하고 박수도 많이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는데 이광재 후보, 윤건영 의원은 깜짝 놀랐어.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런 데 끼어들어서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 이분들 어떻게 봐야 돼? 왜 갑자기 좀 나쁘게 얘기하면 패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끼어들어서 왜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서 뭐 집단 패거리로 좀 보복 심리가 있었던 거 느껴질 정도로 이분들 뭐 지금 전해철 떨어지고 좀 친분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보복 심리를 양무석한테 퍼붓는데, 근데 그걸 노 대통령이 끌어들였다는 게 참 이게 안 좋은 행태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네. 누가 지키고 있느냐고 실제로. 예를 들면 노무현 정신이 노무현은 절대 비판도 하지 말고 찬양만 해라 이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걸 깬 게 어쩌면 노무현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한 중간 되는 사람 볼 때는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정도로 예.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정권도 이제 끝났고 정권 있을 때 그때 비판한 내용을 지금 넣어가지고 정말 선진 정치에 좀 볼 때는 너무 희한한 환경이에요. 저거. 약간의 충성맹세 같은 건가 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너 왜 그때 입 다물고 있었냐? 너는 우리 편에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었던 게 여기서 아닐까. 제일 이상한 단어는 고민정 씨 발언이죠. 그러니까.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뭐 희한한 발언까지 튀어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예. 그때 못 지켜드리는 이번엔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뭐 지켜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지만 그걸 왜 양문석 박사님 사례들 양문석 박사님이 선거 날 닦아도 말씀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요 문재인 좀 한참 때 다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주창하면서 나 지지하려다 떨어진 분이에요. 고성통영에서 계속 경남.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친분들이 전해철하고 싸울 때 수박이라고 하고 뭐 거친 표현 쓴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한 유감이나 비판할 수 있지만 범친문으로서 당신도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잘해라고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험지에서 3번을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지금 이 지적하는 친문 중에요. 4년 전도 이번에도 그냥 전략공천 단수로 그냥 쉽게 되신 분들 많아요. 그건 정말 너무 어이없잖아요. 본인들이 쉽게 그 요지에서 쉽게 대놓고 험지 3번 떨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신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종로에서 됐는데 부산에 계속 내려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 그런 사람이랑 비슷한 궤적을 겪은 사람을 전해철을 좀 과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전해철 결국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지매하는 건 절대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찬 정말 이분이 친노 좌장 아닙니까? 친노의 상징 2명 꼽아라면 저는 이해찬하고 노무현 한 명씩 3분 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아니 저기 유시민 예. 두 분 나서서 그거 이해찬 아니 노무현 정신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내일 계속 그런 건 이건 아주 정말 노무현 대통령 오히려 욕보이는 짓이다.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서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을 보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노무현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하고 그 정치인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신이
동료의식, 동족의식, 그리고 정말로 선후배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좀 잘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 노무현 정신인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비판하라. 그러나 거기에선 불법과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논쟁에서 설득시키려고 노력해보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존중해주라. 최종적으로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고 그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누구에게 더 살아있는지 여러분 정말 판단을 꼭 좀 해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자, 이 문제 그렇게 할 거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는 양문석 이슈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문석은 이제 지역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제 숙제를 안게 됐고 제가 이것은 우려스러운 건 김부겸 전 총리가 예. 양문석 만나서 한 번만 발언 더 터지면 못 보여준다 그러는데 그럼 누군가 양문석을 날리는 사람이 지금 계속 발언 뒤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양문석이야 원래 발언 세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 잡아가지고 또 터뜨릴 수가 있으니까. 참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전직 국무총리 두 분이어서 제가 이런 거 참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적으로 내가 특정인의 발언 인정 못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쳐다보면 압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알게 되고요. 그런데요. 지금 당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응하느냐면요. SNS나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평론하는 거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삽시간에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일단 교통정리 되어버렸다. 그래서 양문석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제가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살아남았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